특집 진짜 주식 3부 하반기 증시 전망과 전략. 안녕하세요, 최규훈입니다. 자, 한국경제TV 상반기 베스트 파트너 특집으로 9월부터 시작되는 우리 시장의 전망과 전략에 대하여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한국경제TV 최고의 파트너들과 함께 시장 흐름부터 유망 섹터와 종목까지 자세하게 짚어보려고 하니까요. 한국경제TV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상반기 베스트 파트너 특집 오늘은 한중현, 현상준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상반기 베스트 파트너. 예상을 못했어요. 네. 상반기 때 이렇게 활약을 해주셨는지 예상을 못했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한번 상반기 베스트 축하드리면서 현상준 대표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할 수 있는 시간부터 드리겠습니다. 감사 인사를 해주시죠. 카메라 보시고. 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상반기 베스트 파트너가 된 현상준입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 서면서 여러분께 이런 사랑을 좀 받을 줄은 또 몰랐는데 또 이렇게 상반기 내내 좋은 사랑, 많은 사랑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반기에도 더 재밌는 매매, 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래량으로 내일이 기다려지는 매매 또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꾸준히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네, 현상준 대표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한국경제TV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반기 베스트에 또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덕분이죠. 이런 겸손, 이런 겸손 참 좋습니다. 옆에 우리 한중현 대표도 오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상반기 베스트가 되셨었거든요. 그때는 이런 겸손을 보기가 힘들었었는데. 그때는 그렇죠?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어쨌든 우리 한중현 대표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연간 베스트, 상반기 베스트, 분기 베스트, 월간 베스트 와운의 최연소로 사관왕 한번 차지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이렇게 됐고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중현 대표 또한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분과 함께 1시간 30분 동안 특집으로 시장에 대한 모든 이야기, 9월 이후 우리 시장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저희가 속속들이 좀 파헤쳐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이야기로 우리 시장에 대한 총평으로 출발을 해볼 텐데요. 뭐라고 할까요? 불확실성의 해소가 하나씩 되어가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오늘 새벽이었죠. 그것 때문에 오늘 밤잠 설치신 분 굉장히 많고 저도 한 2-3시간밖에 못 잔. 왜냐면 이게 또 아무래도 이벤트다 한미 보니까 정상회담이다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 시기에 있는 정상회담이다 보니 이게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설치면서 보았는데 자,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총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네모로 정리하는 시간. 먼저 우리 현상준 대표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은 네모다. 오늘 시장은 재료 소멸 그리고 리밸런싱. 재료 소멸 리밸런싱. 외인 리밸런싱이죠. 외인들의 네. 리밸런싱. 지금 좀 구분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재료 소멸, 어떤 재료에 대한 소멸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근데 다 시청자분께서도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또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제 세론이 좀 나오기도 했고, 네. 특히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 특히나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방원 종목들의 섹터들에 좀 세론이 나오지 않았나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특히 정상회담에서 좀 깊게 다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공개석상에서는 큰 얘기는 없었고 네. 이제 비공개석상에서 물론 얘기가 나왔을 테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기간 좀 조정이 좀 있겠다 얘기가 나오면서 좀 세론이 좀 나온 듯하고 외인 리밸런싱도 좀 나온 듯합니다. 네. 그러니까 MSCI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면서 지금 이제 조정 구간이고 향후에 이제 미리 움직이는 결과가 이제 어쨌든 리뷰 결과가 반영되는 날이 이제 오늘 마감 후에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오늘까지가 외인 리밸런싱이 좀 적용이 됐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외인들이 좀 내려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거 비하면은 좀 지수는 그렇게까지 많이 흔들리지는 않은 날이었다. 그런 걸로 봐서는 리밸런싱 하고서 오늘도 비차익 순매수가 아침에 바로 많이 나오고 나서 큰 움직임은 없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걸로 봐서는 오늘 단기간적으로 리밸런싱의 날이었다 정도로 좀 보시고 내일부터 조금 더 좀 활발한 오늘은 좀 많이 좀 죽은 장이었어요. 그래요? 근데 내일부터는 좀 유동성이 좀 도는 장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외인들의 리밸런싱은 어떤 조정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코스닥은 사실 오늘 조금
않았고 오히려 코스피는 좀 던졌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일단 조정 구간으로 좀 보는 것 같고 이제 오늘 또 날인 만큼 딱 오늘 정도까지만 조정 구간을 갖고 내일부터는 다시 이제 순환매 장세에 다시 돌입을 좀 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내일부터 다시 한번 더 외인의 움직임을 좀 보시는 전략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겹치는 감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의 하락, 코스피의 하락 요인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이제 뭐 셀론 정도로 말씀을 드려야겠죠. 일단은 그리고 이제 외인들이 단기간적으로 오늘 날이 겹쳤다. 네. 특히나 또 세제 개편안에 대한 또 정부에 대한 의지가 여전히 있다. 물론 이제 시행령이기 때문에 좀 더 9월 초까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시장의 악재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 좀 시장이 얼어붙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코스피에서는 외인들이 한 7천억 가까이 네. 좀 나가는 모습을 보였고 오히려 코스닥에는 외인들이 조금 들어오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6천억, 7천억 가까이 외인들의 어떤 오늘의 매도세 연속성이 있다고 보시지는 않는다. 아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와 근거도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근데 이제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는 물론 오늘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좀 마무리 좀 되고 나서 네. 조방원이라고 하죠. 이제 주요 섹터들에 대해서 이제 매도세가 좀 나오면서 차익 실현이 좀 나온 듯하고 그리고 난 섹터 조정이 좀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리밸런싱 이후에 좀 추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뭐 반도체라든지 뭐 AI라든지 여러 섹터들 이렇게 첨단 쪽으로의 어떤 이제 움직임, 특히나 오늘 또 로봇주들도 같이 좀 움직이는 모습이 좀 보여졌었는데 네, 그런 네.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외인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의 움직임이 이전 섹터에서 이동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좀 숨죽이고 봤던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 한일에 대한 정상회담이 끝났고요. 그 앞서서는 미국과 우리와의 관세 협상에 대한 것도 이제 일단락 됐고 모든 것이 이제 하나씩 채워지고 지어지면서 오늘이 좀 마지막 조정이다 이렇게 평가하신다 이런 말씀을 해석하면 되는 걸까요? 근데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조정이 끝나고 이런 걸 떠나서 박스권 매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박스권 장세에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동안 많이 좀 올라왔고 차익 매물도 이제 좀 나왔기 때문에 이전 상단하고 바로 직전에 하단 정도의 박스권 그런 매매가 좀 트레이딩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서 뭐 추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좀 넘어주는 지수의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상단을 막고 하단도 또 지지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좀 단기간적으로 좀 박스에 갇히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상준 대표의 오늘 시장에 대한 관전평 저희가 네모로 만나봤고요. 자, 이어서 우리 한중현 대표의 오늘 시장 관전평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현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은 네모다. 오늘 시장은 익숙했다. 익숙했다. 네. 오늘 시장은 익숙했던 시장이다. 이렇게 써 있네요. 네. 익숙했던 시장. 어떤 게 익숙했을까? 그러니까요. 저는 굉장히 생소한데 익숙한 것이 뭐 있었을까요? 아주 익숙한 좀 어디서 향기가 좀 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직 이해를 못했습니다. 세론 어렵습니다. 뉴스의 향기. 그거 이상 이한 아무것도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좀 더 구체적으로 네. 해설을 좀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제 어차피 오늘 한미 정상회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좀 말씀을 드려보면 오히려 전 놀랐던 게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지나간 게 더 신기했습니다. 트럼프 성격상 뭐라도 하나 딴지 걸 그러니까 수도 있었고 그렇죠. 이걸 준비를 우리가 잘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성공을 했다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는 좀 모르겠어요. 또. 소위 말해 잘한 이제 거겠죠? 애국심으로 보면 준비를 굉장히 잘했다. 그렇죠. 하지만 저의 삐딱한 시선으로 본다면 왜 삐딱하게 보시려고 그러세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삐딱한 시선으로 보신다면 삐딱한 시선을 본다면 그냥 서로 으쌰으쌰 등 두들겨주고 덕담하고 끝났잖아요. 근데 정상회담 자리가 그런 자리는 아닐 텐데 그러면 그리고 그 어제 그 뉴스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정상회담 시작 거의 한 시간 전인가요? 2시간 전에 갑자기 이제 속보로 트럼프가 그렇죠. 소셜미디어에서 이제 지금 숙청이 일어나고 있다. 뭐 이상한 그런 가짜 뉴스인 줄 가짜 알았었는데 본인의 실제 SNS에다 올린 거를 그렇죠. 이제 청와대 대변인조차 이제 확인을 못해서 좀 확인 좀 해보겠다 뭐 이런 뉴스까지 나왔던 마당에 트럼프가 정작 그 자리에서 서로 이제 등 두들겨주고 이제 우리 잘했습니다 하고 덕담하고 끝났단 말이에요.
이 말인즉슨 공식적인 그러니까 정상회담도 공개 회담이 있고 비공개 회담이 있잖아요. 네. 공개 회담에서는 서로 등 돌겨주고 끝났지만 실제 키는 비공개 회담이 아닐까. 아,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오히려 이런 공개 회담에서 아무 얘기가 안 나왔다는 거는 비공개 회담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뭘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굳이 쥐어 짜보면 소재보다는 악재가 조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좀 계약 과정에서 아니면 좀 무리한 이런 요구들 그런 거이지 않을까. 그것이 익숙했던 시장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걸까요? 세로뉴스 자체가 익숙했다는 거고 그거에 대한 이면은 이제 이런 게 있었다. 저의 생각입니다. 그거는 뭐 철저한 카더라네요. 카더라죠. 그것도 카더라도 아니고 제 뇌피셜이죠. 그러니까 뇌피셜, 한중현 뇌피셜. 뇌피셜. 어쨌든 이상하리만큼 너무 조용했다. 너무 잘 끝났다. 너무 그러면 잘 뭐 끝났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애국의 관점으로 본다면 정말 뭐 정부가 준비를 잘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지만 없다라고 보는 거면 그렇다면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총평은 들어봤고요. 네. 오늘 시장에 대한 총평을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시장 국장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이제 한미 정상회담으로 거론되는 그런 종목 그 섹터군들 소위 말해 조방원들 그 한미 정상회담 수혜주가 뭡니까 하면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이미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다 알고 있었죠. 네. 그리고 그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 조방원에 대해서 아무 얘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기대가 없네. 던져. 세로뉴스. 다 그렇게 좀 세로뉴스가 나온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네. 좀 직접적인 표현으로 해석을 한다면 조방원은 차익 실험의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걸까요? 그렇죠. 많이 올랐으니까. 그만큼 올랐고 많이 올랐으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이런 것이 다 후속 이제는 기대감이 이제 없으니까. 소멸이 됐다 네. 이렇게 보신다라는 그죠.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 시장의 하락 요인이라고 가장 보시는 큰 걸까요? 하락 요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외국인들의 수급.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 7천억 가까이 6,800억 정도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수급은 어떤 해석을 하고 있을까요? 그게 딱 다 합산해 보면 조방원 판만큼이에요. 어,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딱히 뭐 리밸런싱을 좀 공격적으로 했거나 적극적으로 했거나 그런 모습은 보이는 그 매동에서는 보이진 않았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저희 특집이니까 네. 오늘 조방원 이야기 그냥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향후 조방원에 대한 어떤 전략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시는지 이 이야기는 우리 현상준 대표께도 잠시 후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같이 하시죠, 같이. 네. 조방원 일단 원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네. 그때 이제 단기적으로는 모르겠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금 기회일 수도 있겠다. 근데 그때 말씀드리고 그 다음 날부터 불기둥 쫙쫙 뿜더라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좀 타이밍 지난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원전 쪽은 지금 BHI는 빼고 원전 쪽은 결국 지난주 그 이상한 기사라고 표현할게요. 이상한 기사의 전으로 그때 당시 주가로 다시 회귀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폭락한 레벨이 아니에요. 다시 다 올라왔으니까. 그러면 지금 다시 조선이든 원전이든 방산이든 지금 레벨에서 살 수 있겠느냐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조선이든 방산이든 원전이든 세 개 모두 그 이제 산업의 사이클은 좀 더 갈 겁니다. 산업의 사이클이라 하면 결국 이익의 사이클이겠죠. 네, 네. 이익의 사이클은 여기서 더 갈 텐데 문제는 그 이익의 사이클이 1년 갈지 2년 갈지 3년 갈지 이제 그것도 이제 따져봐야 되고 지금 주가 레벨이 1년 뒤에 이익을 땡겨온 건지 2년 뒤에 이익을 땡겨온 건지 3년 뒤에 이익을 땡겨온 건지 다들 좀 아리까리할 겁니다. 왜? 지금 주가가 밑에서 5배, 10배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바닥에서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을 지금이라도 사셔야 됩니다라고 용기 있게 말씀할 수 있는 사람은 저 말고도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이제 좀 지금 사자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그래서 세 개 중에 굳이 하나를 꼽자면 저라면 원전. 왜? 조선이나 방산보다는 그나마 덜 올랐다. 조선 방산은 이미 작년부터 올랐거든요. 원전은 올해부터 올랐어요. 오른 것도 얼마 못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고르자면 적다라는 거죠. 적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한다면 원전이겠지만 그래도 저라면 조정을 좀 기다릴 것 같습니다. 조정을 네. 좀 한동안 네. 조정을 좀 기다리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네. 보유하신 분들은요?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너무 행복하시겠죠.
그러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될까요? 보유하신 분들은 그 조정 기간을 같이 보유로서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차익 실현을 하시고 좀 마음을 좀 그러니까 살짝 떠나 있어야 되는 건지. 좀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가정 자체를 이미 수익 중이신 분들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렇죠. 꼭대기에선 잡으신 분들이 아마 없으셨을 테니까 그렇게 많지 않으실 테니까 이미 그 바닥에서 사셔서 갖고 좀 이제 쭉 아직도 수익이 좀 크게 나오고 계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100% 수익 났다 한 80% 90%에서 80% 정도로 줄어들었을 건데 그냥 이 물량은 좀 갖고 가보세요. 그리고 그 갖고 가다가 차트 자체가 60일 중기 이평선을 최초로 이탈하기 전까지는 한번 갖고 가보시고 만약에 60일 중기 이평선 최초로 이탈했다. 그때는 비중 축소.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일단은 좀 괜찮지 않을까. 좋습니다. 네. 자, 한중현 대표 의견도 들어봤고 그러면은 현상준 대표의 의견도 들어볼 텐데 현상준 대표도 뭐 말 나온 김에 오늘 특집이니까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현상준 대표의 뇌피셜 개인적인 총평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부분을 그냥 유야무야 넘기신 분들도 많고 그냥 뉴스를 보면서 왜 저런 얘기를 하지라고 하셨을 부분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딱 몸쪽 꽉 찬 직구 같은 아주 위험한 발언을 하나 했어요. 그래요? 어떤 거죠? 저 다 본 것 같은데. 네, 다 보셨을 텐데 네네. 그러니까 미군이 좀 주둔하고 있는 지역을 지금 현재는 이제 임대 형식이라든지 뭐 네네. 이렇게 좀 우리나라에서는 좀 빌리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를 소유권을 좀 주장하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미군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주한 미군의 숫자를 우리 2만 맞아요. 5천인가 2만 6천인데 그걸 4만이라고. 네. 근데 저걸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알면서 저런 그렇죠. 말을 하는 게 아닌가. 네. 또 숫자 갖고 숫자 바꾸기가 시작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말고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네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많이 쓰는 스타일이고, 네. 스타일이고 구슬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이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미군을 좀 줄여보겠다는 식으로 뉘앙스를 얘기했을 때 거기 되받아치면서 꽉 찬 목적 직구 날리듯이 그러면 소유권을 난 좀 주장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왜 여기에서 그 얘기를 하면 공개석상인데도 그 얘기를 했다. 그거는 아까 한 대표님께서도 잘 말씀 주셨다시피 공개석상 자리에서 그 정도로 한번 길을 죽여놓고 비공개석상에서도 충분히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좀 약간 어떤 기싸움 아닌 기싸움도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얘기고 그래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런 부분에 좀 트리거를 갖고 얘기를 한 거 아닌가라는 얘기 나오면서 쉽지 않다. 또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또 품목 관세에 대한 이슈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기 위한 또 포석을 깔고 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냥 좀 저는 보면서 사실 좀 불안하면서 봤어요, 사실. 불안하면서 봤는데 어쨌든 총평을 한마디로 해준다면은 그 불안함 속에서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잘 넘어온 것 같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인상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잠시 후에 그건 저희가 뭐 따로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경제인들이 모였을 때 엔비디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3축의 어떤 만남 그것도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봤던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그건 잠시 후에 저희가 뭐 이슈로 또 이야기를 나눠볼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오늘 그럼으로써 뭐라고 할까 조방원 앞서 말씀해 주신 조방원이 굉장히 좀 크게 조정을 받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조방원 섹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이제 오늘 조정의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이제 리뷰가 반영이 되는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리밸런싱이 좀 진행이 됐고 그만큼 이제 외인들이 아침 일찍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별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루 종일 꼭 막히고 장이 이후에 열렸나 싶을 정도로 아마 굉장히 좀 조용한 날이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네. 그만큼 이제 조방원 관련해서도 똑같아요. 관점은 다 비슷한데 이전 고점을 넘어주지 않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다시 한 번 더 조정이 나오지는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근데 저 원전도 좋은데 전 조선을 조금 길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조선을 좀 더 볼 필요가 있다. 네. 물론 이제 조정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만 이 조선 섹터 자체가 5년, 10년, 총 20년의 사이클이 총 보통 돌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배 사용 연한 자체가 한 2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5년 정도는 일감을 갖고 오르고 5년 정도는 조정 기간 그리고 10년 기간은 하락 기간을 가지면서 일감이 많이 없죠. 이제 그런 기간인데 최근에 보시면은 한 3년에서 한 4년 정도는 잘 올라왔고 물론 이제 마지막 끝에 한 1, 2년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그거를 또 수익을 내시기 위해 뭘 들어가신다고 하면은 그건 좀 부담일 것 같고 보유자
투자 관점에서는 그거 마지막까지만 좀 보시고 나오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오는 조선 섹터에 대한 어떤 사이클은 좀 더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신규로 접근하기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그 남은 사이클을 좀 더 즐겨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 되는 네, 거죠.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총평을 네모로 만나봤는데요. 뭐 오늘 시장 이야기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뭐 추가적으로 하신 말씀 있으시면 들어보고 없으시면은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럼 두 분이 생각하시는 9월 이후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지금부터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준 대표가 방금 얘기하셨으니까 우리 한중현 대표부터 가볼까요? 직관적입니다. 네, 한중현 대표 이렇게 여쭤볼게요. 9월 이후 네, 이제 뭐 9월부터 9월부터죠. 네. 그러니까 한 일주일 남았습니다. 1, 2주 네. 남은 상황인데 9월 이후부터 연말까지도 되고요. 9월 한 달도 좋습니다. 한중현 대표가 전망하고 계신 우리 시장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실까요? 지키는 장세, 지키는 장세. 네. 연말까지인가요? 9월을 말씀하신 거예요? 연말까지 연말까지 네. 지키는 장세. 이 지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시장이 절대로 쉽지 않다. 네, 절대 돈 버는 장세 아닐 거예요. 절대로 좋습니다.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라 그럴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 근거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근거는 근거도 뭐 여러 번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 이제 명확하지만 일단은 자 근거 전에 우리 다시 한번 돌이켜 볼게요. 5월에 이제 1분기 실적 시즌 딱 끝날 때쯤부터 그때 이제 이번 2025년 1분기 실적 시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굉장한 강렬한 불꽃이었습니다. 실적 잘 나와 그냥 올라타도 그때 이후로 쭉쭉쭉 뻗어나가는 경우들이 왕왕왕 있었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서 5월 좋았고 6월에 이제 선거 끝나고 대통령 코스피 5천 발언으로 지수가 진짜 수직 상승 그렇죠. 쫙 한번 뿜었고 7월 1일부터 7월 중순까지 마지막 남은 이제 코스피 코스닥 상승 불꽃을 그때 태웠습니다. 그리고 7월 중순부터 8월 거의 끝나가니까 한 달 반이라고 할게요. 한 달 반 동안 지수는 꽉 막혀 있어요. 지수는 움직인 게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도주들이 하나 둘씩 부러졌어요. 주도 섹터, 주도 섹터들, 주도 종목들이 하나 둘씩 많이들 부러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1분기 실적 좋았던 뷰티 쪽, K뷰티, K컨텐츠 이런 쪽들이 상당히 꽤 많이 부러졌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런 종목들이 한 번에 무너진 것도 아니고 돌아가면서 무너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7월 중순부터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아니 지수만 보면 그렇게 힘들었나 싶겠지만 여러분들 계좌 딱 열어보시면 뭐야 왜 이렇게 내 수익이 많이 줄어들어 있지? 이렇게 느끼셨을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근데 그거는 그동안 쭉 달려왔기 네. 때문에 그죠. 뭐 그쯤 되면 이쯤 돼서 차익 실현 매물이 한 번쯤 쏟아질 타이밍이 그렇죠. 아니었겠느냐라는 시장의 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1월부터 주식 투자했던 사람들은 그 얘기해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다시 국내로 들어갔을 시기가 한 6월이죠. 생각하면 6월이에요. 그렇죠. 그때 고점에서 들어오셨어요. 그분들이 그래 지금이라도 국내 증시 해봐야 된다고 저 PBR 해봐야 된다고 오케이 지금이라도 들어가. 그분들 다 물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매도한 미국의 빅테크들 지금 다 올라갔어요. 이분들 엇박 타신 거거든요. 이분들 기준으로 이분들이 아마 대부분의 국내 투자자들의 한 표본일 텐데 이분들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7월 중순부터 8월 지금까지 한 달 반 동안 시장은 여러분들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힘드셨을 거다. 근데 그 장세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수가 다시 열리면 다 같이 다시 해피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여기서 지수가 열릴 만한 이슈가 뭐가 있느냐. 일단은 대외적인 이슈 오늘 한미 정상회담으로 이제 대외적인 이슈는 없습니다. 시진핑 에이펙 안 온다면서요. 그럼 이제 남은 2025년에는 대외적으로는 없어요. 이벤트가 뭐 기대해 볼 만한 게. 금리나? 그건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니까 전 세계 다 같으니까. 그러면 대내적인 건데 대내적인 거는 제가 또 이 얘기하면 또 흥분하겠지만 지금 세금 이슈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근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그 양도세 10억 한 연말까지 쭉 끌고 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럼 마지막 남은 건 실적일 텐데 3분기에도 관세 이슈로 실적들은 안 좋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래저래 코스피가 상단을 열고 갈 만한 이벤트는
제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것 같으니 근데 마침 지금 지수는 고점에서 횡보를 하고 있으니 여기서 수익 나신 분들은 일단은 차익 시전 조금 하시고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키는 장. 그럼 전 지금까지 못 벌었는데 어떡합니까? 그분들은 아쉽지만 뭐 어쩌겠어요. 늦게 들어오신 죄죠. 그분들은 다음 턴을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공격적으로 얘기하죠 오늘. 그래요. 아. 그 한중현 대표의 생각을 잘 듣고 있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물론 개인적인 생각, 이거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이러다가 그럼요. 이제 우리 반대로 시장에서 모멘텀 팡팡 터지면서 4천 갈 수도 있죠. 네, 그럼요. 지수가 그럼요. 또 탄력 받으면 또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거고 또 기업에서 여러 가지 또 호재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럼요. 바뀔 수 있는 거지만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예측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죠. 다 하신 건가요? 네. 그렇다면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서학에서 네. 넘어오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네. 이분들 어떤 전략으로 이 아. 9월부터 시작되는 연말까지 우리 시장을 이겨내는 현명한 전략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 얘기하면 쫓겨날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요? 그냥 방송국에서. 진짜 쫓겨날 것 같습니다. 귓속말로 먼저 듣고 싶은데 네. 결국은 뭐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는 좀 긍정적인 것보단 부정적인 의견이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그냥 마음의 소리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까요? 좀 순화를 할까요? 순화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쫓겨날 순화를- 정도라면. 근데 뭐 순화를 시청자 여러분들은 있는 그대로를 원하시니까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버티셔라 이런 얘기 된 거잖아요. 어쩔 수 있겠습니까? 버티셔야죠. 이 말 아니신가요? 그거보다 조금 더 셉니다. 그래요. 좀 순화해서 해주셔야 되겠네요. 이거보다 세면 안 될 것 같아요. 순화를 좀 하면 이걸 어떻게 순화를 해야 될까? 다시 돌아가 보시는 게 어떠실지. 지금 저 지금 바다 그럼 건너편으로. 우리 시장에 지금 한국 오셨잖아요. 네. 그분들이 미국에서 바다 건너서 한국 오셨는데 다시 건너가시는 게 어떠실지. 글쎄요, 그래요? 일단 크게 본다면 그 안에서도 이제 아기자기한 전략들은 있겠지만 그건 너무 작은 것들이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어떤 시장이나 우리 국장에 대한 매력도나 어떤 이런 거를 우리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않는 게 명확하네요. 그러면 언제 높게 평가하느냐? 네. 대주주 기준 그거 50억 하는 그날 그게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될 겁니다.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신다. 네, 정도로 제 생각입니다, 네, 여러분. 그 정도로 제 마무리 생각입니다. 짓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해지네요. 그렇죠? 아니요, 심플합니다. 사실은 다양한 말씀과 다양한 의견을 해주셨는데 제가 여기서 덧붙이며 말씀 못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근거가 너무 근거가 없으니까. 근거를 이제 갖다 붙이면 진짜 이건 다큐멘터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예능적인 요소도 가미가 돼야 되는데 피셜이니까 그래서 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럼 현상준 대표의 이제 전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이후 연말까지도 좋고요. 9월 한 달도 좋습니다. 현상준 대표는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한 대표님하고 이제 전반적인 이제 분위기는 비슷해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비슷하다. 네, 분위기는 비슷한데 우리가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IMF 속에서도 상한가는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이제 단기간적으로 박스권에 갇히면서 연봉으로 이제 차트를 만약에 뭐 코스피를 보시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 한 해에 30% 이상 올라가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추세에 거의 묶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상방으로 계속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올해 만약에 올라가게 된더라도 그 해에 30-40% 올랐다가도 다음에 다시 한번 또 회귀를 하고 그러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우상향은 하겠습니다만은 네. 지속적인 어떤 그런 추세 안에서 묶이고 있다. 그냥 상방 박스에 거의 갇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항상 보이고 있어요. 근데 네네. 지금 라인이 보시면은 연봉을 보셨을 때 차트 한번 네, 차트 볼까요? 한번 잠깐 네. 봐볼까요? 연봉을 한번 볼게요. 어떤 그냥 차트인지 이제 궁금합니다. 코스피 연봉입니다. 네네. 코스피 연봉인데 보시면은 이전에 봤을 때 고점이 항상 40% 이상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은 우리나라 장세예요. 보면은 항상 30%, 40%까지가 고점에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더 회귀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어느 정도 올해 할 만큼은 다 올라왔다. 그러니까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올해 진짜 쏟아부을 에너지는 올해 상반기에 일단은 다 쏟아 부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그래 요번에 혹시 몰라 라는 착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 그리고 또 그런 기대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예외적으로 보고 기본적인 성향으로 봐서는 지금 자리에서는
많이 올라왔고 하반기에서는 저는 여기서 올라가 봤자 다시 한 번 더 주봉이나 월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냥 월봉을 한번 볼게요. 많이 올라긴 많이 올라왔다가 네. 2021년에 올라왔던 자리를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물론 이때만큼 다시 하락하기보다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섹터가 조방원이라는 그런 섹터를 이제 다시 다른 섹터로 넘어가면서 섹터에 이제 손바뀜이 있으면서 좀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박스 상단에서 좀 묶여주는 장세로만 나와도 정말 베스트다. 그래요.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저도 그렇게 정도는 좀 여러분께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고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정부에서도 의지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희망적인 말씀 드린다면 그런데 일단은 올해 상반기에는 에너지를 많이 쓰기는 썼다까지는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망을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우리 현상준 대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9월 이후에 우리 시장에 대한 전략, 어떤 전략으로 준비를 해서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지, 앞서 제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좀 가슴에 와닿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IMF 때도 상한가는 있었다. 그렇죠. 그렇죠. 어떤 상황에도 분명히 가는 종목들은 있을 텐데, 그 분명히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철저하게 정말 냉철하게 개별주 위주로 가셔야 돼요. 무조건 개별주 성향. 그냥 이제는 섹터로 물론 이제 저희도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려요. 무슨 섹터가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네.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개별적인 이슈로 가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것 우리가 상반기가 어려우셨다면은 사실 하반기는 더 어려운 불지옥이 진짜 힘든 장세가 나올 수도 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좋은 옥석을 가리고 옥석 중에 옥석을 가려야 되는 그런 장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더 힘든 장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서 살아남으셔야 된다라는 조금. 근데 분명한 거는 뭐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떨어진다고 해서 급등 종목이 안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 가운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비중이 많지 않다는 거. 우리가 이제 흔히 ADR 지수라고 해서 어떤 상승하는 종목들의 비율로 봤을 때 네. 어느 정도는 계속 과열권으로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그런 ADR 지수가 계속 과열이 좀 있어 왔었고 5월에도 그랬습니다만은 하반기에는 이전에 좀 흐름을 봤을 때 좀 쉽지 않은 장세. 그래서 잠깐 좀 내려왔다가 또 살짝 반등을 줬다가도 좀 내려왔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는 좀 쉽지 않은 장세지만 그 가운데서도 분명한 거는 상승하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런 거 좀 어려운 장세 속에서 뭐 진흙 속에 연꽃이 또 그래요. 피어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하반기에는 철저하게 개별 종목세로 네. 움직일 시장이라고 예측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9월 이후에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이나 뭐 전략적으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들어볼까요? 저도 전략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래요. 앞서 제가 전략을 여쭤봤는데 아무것도 아직 아닙니다. 욕 먹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망이었고 전략. 그러니까 전망은 전망이고 전략은 전략. 그러니까 전략을 제가 아까 여쭤봤는데 이러면은 전망은 말씀해 주세요. 그래요? 말해도 돼요? 이러셨는데 그래 오늘 전략 전략. 제가 안 여쭤봤다 치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전략 하반기 그러니까 9월 이후 우리 시장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이나 시청자 여러분들 어떤 전략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현상준 대표님과 거의 일치하긴 한데 저는 아는 것만 하자. 아는 것만 하자? 모르는 거 제발 하지 마세요. 아는 것만 하자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이미 않아요. 스터디가 된 섹터들 아마 상반기에 많이들 스터디가 되셨을 거예요. 내가 학습이 된 종목 그 안에서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새로운 섹터에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오고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 원래 내가 이미 스터디가 다 끝냈고 좀 이 종목들이 지금 눌리고 있는데 내가 미처 캐치 못한 것들 그런 것들 종목들이 혹시 모릅니다. 2배, 3배, 10배 날아간 종목들이 거기서 나올 것 같습니다. 결국은 개별 종목 새로운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개별 종목에서 대박이 나올 것 같다. 그런 네. 거기도 좀 덧붙이자면 덧붙여 주시죠. 네. 비슷한 원리예요. 그 풍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지금 지수가 커지는 건 풍선 자체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시장은 그대로지만 여기서 다른 데서 쪼그라붙으면 분명히 크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튀어주는 종목도 네.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섹터가 아니라 단순히 뭐 종목 하나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슈로 한 번에 불기둥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하반기에 이제 개별 종목을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은 전략 한 가지만 또 추가를 첨언을 드리자면은
확정 수익을 좀 가져가시는 전략도 좀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그래요. 어느 정도 수익이 좀 나왔다라면은 계속 확정 수익을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지. 왜냐면 지수가 조금씩 빠질 수도 있게 되면은 제가 챙기고 있는 그 그래요. 수익을 못 지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시면은 좀 가져가시고 또 다시 자리를 보시고 좋습니다. 좀 돌다리 두들리는 전략이 좋게 그래요. 보입니다. 확정 수익, 뭐 차익 실현을 하시면서 매매하시다. 뭐 굉장히 맞는 말씀이시죠. 이 교과서에 나오는. 근데 진짜 주식, 어려워. 근데 진짜 이것도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진짜 어려워. 주식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맞긴 하나 그만큼 어렵다라는 진짜 것도 어려워요. 공감합니다. 근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씩 튀는 종목들 네. 그런 종목들은 어떻게 찾아야 돼? 내가 알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아. 이거 어떻게 찾지? 아마 그거를 아마 가장 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 수익 나면 내가 거기서 차익 실현할게. 알았어. 그럼 어떻게 찾는? 근데 그 뭐냐고, 종목이 이게 어떤 뭐냐고. 종목인 줄 알고 이게 지금 섹터가 움직인다고 한다면 그쪽 섹터의 대장 쪽을 본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좀 쫓아내도 갈 텐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게 아닌 개별 종목에서 지금 하나씩 튀어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좋아. 그 개별 종목을 찾는 방법을 나에게 알려줘. 라고 아마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제가 시청자라면. 그러면 이제 VIP 방송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이, 이건 좀 그런가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 방송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만의 노하우, 팁, 대표님들 어차피 상반기 베스트잖아요. 그렇죠. 베스트 전문가답게 내가 알고 있는 그 노하우를 이 시간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해주면 근데 좀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시죠. 노하우는 이제 현상준 대표님께서 잘 말씀해 주실 거니까 전 노하우 외적인 거를 먼저 그럼 노하우부터 들어볼까요? 저 노하우. 저만 뺏기는 건가요? 노하우부터 어떻게 해서 그 종목들을 보는 걸까요, 대표님?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현상준 대표님. 아 저요? 그러니까 딱 근데 이것도 교과서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어찌 네. 보면. 근데 이런 걸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정이 분명히 나와요. 일정. 네, 그렇죠. 분명히 일정이 나오고 어떤 모멘텀이 나오기 전에 미리 뉴스를 좀 많이 보시는 전략 그게 좀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공부 잘하면은 뭐 국영수 열심히 교과서 봐야 된다 그런 것처럼 뉴스를 자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분명히 일정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일정들이 나오게 됐을 때 물론 시진핑 주석이 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에이펙 정상회담도 사실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9월 말 10월 초. 그렇기도 하고 하반기에도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또 대북에 대한 이슈도 분명히 한 번쯤은 또 나오게 돼요. 그게 여기서 끝나게 되는 섹터는 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언젠가는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머릿속에 잘 쟁여두시고 그 가운데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래량을 위주로 좀 보시는 것이 제일 좋다. 그러니까 그래요. 먼저 가는 섹터, 먼저 가는 종목을 대장주를 좀 하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결국은 맞는 얘기죠. 개별 종목으로 가는데 일정, 그렇죠. 여러 가지 일정을 앞두고 있는 일정 매매 더하기 거래량이 좀 붙어주는 종목이 확실히 시장에서는 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이것도 교과서 적인 거죠. 16페이지 48줄 어딘가에 있어요. 그게 나오는 어딘가 있을 그런 거예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한번 또 보시면서 가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북한에 대한 이야기, 남북 경협주에 관한 이야기 분명히 나올 것 같은 게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굉장히 의문의 1승을 한 듯한 뭐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북한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자 그럼 한중현 대표는 노하우가 아닌 외적인 이야기라고 해서 외적인 이야기라는 게 뭔지 아예 감이 없습니다. 외전. 사실 그러니까 개별 종목 장세라는 게 우리 같이 이제 방송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 자체는 쉬워요. 개별 종목 장세다. 그렇죠. 근데 그게 받아들이시는 분들께는 제일 어려운 장세일 겁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수능이랑 똑같아요. 그냥 EBS만 봐도 되는 수능이 있는 반면 EBS만으로는 안 되는 수능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뭐 묘수가 있겠습니까? 본인이 전 수능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럴 여력이 안 되시면 다른 뭐 매체나 아니면 우리 같은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받으시거나 즉 본인이 공부 인풋 자체를 더 넣으셔야지 그거 말고는 답이 없거든요. 근데 인풋은 더 투하를 안 하면서 나는 그래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싶어 이런 생각을 만약에 갖고 계시다면 그 생각은 잠깐 내려놓으신 게 맞아서 그래서 나는 그렇게 좀 주식 공부를 하반기에 좀 많이 열심히 할 거다. 그러신 분들에겐 기회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실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냥 해외 대체 자산 이런 거 위주로 포트폴리오 짜신 다음에 시장이 조금 쉬워지면 그때 다시 돌아오셔도 그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뭐 여기까지 해볼까요? 이렇게 하시죠. 네, 교수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두 분이 바라보는 하반기 9월 이후에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과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자, 계속해서 9월 이후 눈여겨봐야 할 섹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분이 선택하신 섹터를 하나씩 만나볼 텐데 과연 이 섹터를 보는 게 앞서 얘기만 들어봤을 때는 의미가 과연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섹터를 선택하신 이유나 대응 전략 꼼꼼하게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상준 대표가 선택한 9월 이후 내 마음속의 탑픽 섹터 만나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반도체, 2차 전지, 로봇, 미용기기, 석유가스, 원전, AI 다양한 섹터가 있는데요. 현상준 대표가 선택한 섹터 공개합니다. 자, 현상준 대표는 9월 이후 우리 시장에 눈여겨봐야 될 섹터를 AI로 선택을 해 주셨는데요. AI 과연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지 저희가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AI도 네, AI 섹터 속 오늘의 키워드는 협력입니다. 먼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엔비디아 슈퍼컴퓨터에 최적화된 칩 공급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제공하는 데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AI 분야에서 양국 주요 반도체 기업 간의 협력이 본격화될 조짐이 커졌는데요. 또 한 가지 눈길을 끈 장면이 있습니다. 네이버 대표와 엔비디아 CEO의 재회인데요. 소버린 AI 협업 파트너로서 앞서 여러 회동을 진행했었기에 이번에도 AI 협력 관련 이야기가 오갔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AI 산업 분야와 관련해서 글로벌 협력이 빠르게 구체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AI 섹터 관련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현상준 대표의 첫 번째 현상준 대표가 선택한 9월 이후 우리 시장에 눈여겨봐야 될 탑픽 섹터는 AI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 현상준 대표 AI를 선택하신 이유 한번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뭐 AI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좀 AI하고 좀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면 첨단 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첨단? 네, 그러니까 뭐 오늘도 로봇주가 많이 갔긴 했습니다만은 뭐 AI 그리고 뭐 고성능 반도체 그리고 AI 뭐 로봇 이런 쪽으로 같이 엮어서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소버린 AI 관련해서도 뭐 AI 생태계 구축이 뭐 필요하다 뉴스를 많이 접하시긴 했을 거예요. 네네. 그리고 8월 20일 지난 금요일에도 이제 새 정부에서 발표한 경제 성장 전략 AI 대전환에서도 로봇 그리고 AI 두 개를 딱 집어서 얘기할 정도로 앞으로 향후에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해 나가야 될 그런 과제로 정확하게 이런 섹터를 집었다라는 거. 그래서 네. 이런 걸 봤을 때 올해 그래도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조금 이슈가 있다가 말았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받을 주자가 뭐 이런 첨단 쪽인 AI로 좀 보시면 좋겠다. 하반기에 좀 그러니까 AI 서버가 얼만큼 성장을 하느냐, 그게 제일 또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연관된 게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쪽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이제 호나이, 그러니까 엔비디아 핵심 AI 서버 제조사에 대해서 앞으로 그럼 하반기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리포트가 나왔었을 텐데도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좀 하반기 너무 나쁘지 않다,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얘기 나오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잘 나올 수 있겠다라는 얘기도 자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클라우드 비중이 또 41% 정도 되는데 매출이 이전보다도 50% 가까이 증가했다는 부분 한 번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는 하드웨어부터 해가지고 뭐 AI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ICT 제품 성수기에 어느 정도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이 보시면서 AI 섹터를 조금 더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동안 또 많이 눌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보신다면 단발적으로 좀 이슈를 좀 가져가 보시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제 또 국가대표 AI 국가대표 개발팀이 이제 7월에 5개로 압축이 그렇죠. 되고 또 앞으로 이제 4개, 3개 점점 이제 줄어들면서 6개월 단위로 그런 이제 이슈가 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도 올해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좀 지속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이슈가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들면서 정부 정책주 장기 성장에 대한 기대감 계속 보셔야 되겠다 언급을 드리면서 AI주 한 번 더 보시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AI 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국무회의를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 AI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장관들께서. 그런 거 보면서 AI에 대한 관심 분명히 필요한데 중요한 건 AI가 섹터가 굉장히 광범위해요. 우리 현상준 대표는 이 광범위한 AI 섹터 중에서 어느 쪽을 가장 먼저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지금 뭐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AI 뭐 의료 쪽도 괜찮고요. 네. 그리고 신약 개발 쪽.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를 또 직칭을 해서 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바이오도 살짝 들어가는데 그 가운데서도 AI가 또 겸해지는 그런 섹터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에 대한 또 성장에 대한 또 그런 이슈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쪽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소프트웨어 관련된 네, AI 그래서 그런 출전한 기업들에 보면은 뭐 이스트 소프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관련된 참여된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한 번 더 보시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중현 대표는 이 AI 섹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AI가 좋은 걸 모두가 알고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AI가 좋은 걸 모두가 알고 있는 게 문제다. 네. 그 말인즉슨 우리가 방송을 하면서 IT, AI가 안 나왔던 적이 있었나요? 항상 한 번씩은 꼭 얘기를 합니다. 네. AI, IT. 그 말인즉슨 그냥 대부분의 분들은 다 갖고 하나씩은 갖고 계실 텐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아는 호재는 그게 과연 호재이겠느냐? 그러면 그게 호재이려면 이거 이상으로 정말 큰 엄청난 규모의 뭐 이제 공급 계약이 이제 들어오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 우리 모두가 아는 호재는 실질적으로 호재가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뭐 하나 더 말씀드리면 IT 쪽이 참 말은 좋은데 이게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요. 종목 개수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IT 관련주로만 해도 한 우리나라 상장 기업이 200개가 넘고요. 여기서 반 디스플레이까지 하면 350개, 400개예요. 그러니까 종목 예를 들어서 조방원이 그렇게 좀 시세가 강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또 종목 개수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총 들어와야 될 수급들이 몇몇 종목들로만 쫙 한번 집중이 돼서 거기서 이제 거래량도 터지고 거래대금 터지고 하다 보니까 수급이 수급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좋은 선순환이 발생했거든요. 근데 IT는 그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맨 위에 삼성전자가 버티고 있고 그 아래로 몇백 개의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수급들을 다 나눠 가져요. 들어와야 될 수급들을 다 나눠 갔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상회할 만한 거래량이 받쳐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 엄청난 이제 계약이나 이런 이벤트들이 있어야겠지만 그거를 뭐 지금 단에서 어떻게 예상을 하겠습니까? 예상이 만약에 안 된다고 치고 이 상태에서 쭉 유지가 된다고 치면 IT는 그 부분이 조금 약점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IT야말로 진짜 거래대금 거래량 위주로 좀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AI 섹터 우리 현상준 대표가 보고 계신 9월 이후 우리 시장에 대한 탑픽 섹터로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AI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들어보고 없으면 다음 섹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한중현 대표는 9월 이후 어떤 섹터를 내 마음속에 탑픽으로 선택을 하셨는지 한중현 대표의 섹터 만나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반도체, 2차 전지, 미용기기, 방금 말씀드린 AI, 원전, 석유가스 다양한 섹터가 있는데요. 한중현 대표의 섹터 공개합니다. 자, 한중현 대표는 9월 이후 우리 시장의 로봇 섹터가 내 마음속에 탑픽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로봇 섹터 과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저희가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등락을 거듭하며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던 로봇 섹터. 오늘은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정부가 5년 내 휴머노이드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본격화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하자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세를 보인 건데요. 여기에 더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 봉투법도 로봇 섹터에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기업들이 노동 관련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 산업용 로봇과 휴머노이드 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반영된 건데요. 이렇듯 정부 정책과 제도 변화가 맞물리면서 로봇 섹터가 모처럼 강한 탄력을 받은 모습인데 이번 흐름이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자세한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한중현 대표 로봇 섹터를 내 마음속에 탑픽, 하반기에는 로봇 섹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 근거와 이유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일단은 반신반의는 합니다. 확실한 컨빅션까지는 아닌데 반신반의는 한데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로봇 섹터가 강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로봇 섹터가 왜 강하지? 도저히 몰랐는데 어제서야
노란봉투법 너무- 때문에 이게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구나. 정말로요? 네? 정말로 금요일날 모르셨어요? 몰랐습니다. 오. 진짜 하나도 몰랐습니다. 어제서야 무릎을 탁 치고 이거 오늘 모나미랑 똑같은 것이요. 네. 근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시대 정신이라고도 할 수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은 결국 통과가 될 것 같고 음.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국내 기업들이 이제 대응을 할 텐데 결국 이제 기업들은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들은 똑같아요. 불확실성을 최대한 제거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기업들이 닥친 불확실성은 이제 그런 노동자 관련된 이제 그런 불확실성이겠죠. 그거를 제거하는 방법은 아예 그냥 노동자를 대체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시대 정신이 있는 와중에 우리 이제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1월에 강했던 섹터가 연간으로 강할 확률이 높다. 근데 1월에 강했던 섹터가 하필 로봇이었다. 그리고 그 로봇 섹터가 1월 말 2월 초에 마지막 시세 내고 그대로 그때 이후로 쭉 옆으로 횡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시세가 굉장히 오래오래 쉬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시세가 쉬지만 여기서 시세가 빠지거나 그러지도 않았고요. 수급은 비워질 대로 다 비워졌어서 그래서 저 PBR이나 아니면 조방원이나 아니면 IT나 제약바이오나 등등등 다른 우리가 지금까지 회자됐던 그런 많은 섹터들에서 여기선 이제 한번 좀 수급이 찬 것 같아서 다른 거 한번 보고 싶은데 그렇게 섹터 로테이션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는 분들께 그러면 지금까지 많이 쉬었거나 아니면 오르지 않았거나 한 섹터가 뭐 있지? 했을 때 몇 안 되는 대안 중 하나가 아마 로봇 섹터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 큰 쓰임 하나도 맞고 거기에 이제 수급적인 배경도 맞다 보니까 로봇 섹터 혹시 모릅니다. 여기서 수급이 이미 다 비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그래요? 조금의 매수세만 들어와도 확 오를 것 같아서 얘가 혹시 주도 섹터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로봇 섹터는 지금 말씀하신 거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게 핵심이겠죠. 이슈들이 다 기대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로봇 섹터가 힘을 내다가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힘을 내다가 사실 주춤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실적. 그렇죠. 로봇 섹터 자체에서 실적이 나와준다라면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섹터로 흘러갈 텐데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어떤 턴어라운드가 보여지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사실 2차 전지가 부러진 게 실적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뭐라고 실적이 안 나올 거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그때 그렇죠. 모두가 다 알았는데 생각해요? 그냥 다 같이 올라가다가 바닥에서 10배 올랐는데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조금이나 우리가 많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게 턴어라운드가 되는 실적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조금만 나와도 시장에서 희망을 가질 텐데 그 부분이 받쳐주지가 않다 보니까 시장에서 약간 좀 외면을 당한 모습인데 전 로봇 섹터도 좀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봤을 때는 네. 로봇 섹터에 대해서 이익 기대감을 갖고 있는 투자자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로봇은 제가 올해 내내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향후 5년간 로봇 섹터에서 실적이 나올 리는 없어요. 그렇다면- 절대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다는 거는 네. 어쨌든 주가는 먼저 기대감을 반영한 다음에 눌렸을 때 여기서 실적이 나오면 2차 상승이 나오고 실적이 안 나오면 부러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노리는 거는 상승 초입 그 부분은 노리는 거지 올라간 다음에 눌리고 여기서 재차 상승 이거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 사실 제가 이 질문을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노란봉투법으로 인해서 로봇 섹터가 뭐 반응을 했다라는 거 네. 공감합니다. 시장에서도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 전 사실 그 연속성을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이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로봇 섹터의 이런 움직임이 연속성이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사실 드리고 싶었는데 반대로 오히려 9월부터 연말까지 우리 시장의 주도 섹터가 로봇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으로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수급이 많이 비워졌었고 그리고 노란봉투법이 아니었어도 네, 아니었어도. 국내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공장을 자동화를 하고 싶은 욕구가 원래 있었어요. 애초에 없었는데 새로운 게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있었는데 거기에 노란봉투법이 기름을 부은 겁니다. 그러니까 없었던 게 생긴 게 아니라 있었던 게 거기서 모멘텀을 받고 올라간다는 의미니까 네. 이거는 여기 시장이 조금 더 기대감을 불어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였거나 아니면 수급이 꽉 차 있었으면 저는 이렇게 말씀 못 드렸을 거예요. 근데 주가가 고점 찍고 많이
좀 조정을 받았기도 했고 수급도 많이 비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기서 샀다가 물려도 뭐 얼마나 물리겠나라는 생각에 좀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현상준 대표는 로봇 섹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로봇주를 뭐 이제 한 글자로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그 두산의 슬로건이었던 뭐 사람이 미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뭐 전반적으로 저도 로봇은 좋게는 봐요. 그래서 네. 뭐 앞으로는 뭐 로봇이 미래다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할 정도로 좀 그렇게 얘기는 하긴 하는데 아까 말씀 주셨던 거랑 거의 흡사한데 로봇주 자체가 사실 영업이익이 나오는 종목이 한 개인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빈약하죠. 감속기 관련.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 7월 30일에 한번 탑픽 종목으로 공략주였던 로보티즈 그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거 딱 하나 제시해드리고 나머지는 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로봇주는 정말 딱 첨예하게 한 한두 개 정도만 움직이는 그런 어찌 보면은 이 개별주 장세에서 제일 특화된 네. 좀 섹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좀 힘이 좀 딸리지 않을까 좀 어느 정도 힘이 붙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가운데서도 옥석을 좀 가리셔야 되겠다. 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좀 어려운 장세 속에서 그런 종목들을 좀 잘 선별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로봇주 전반적으로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오르기에는 좀 힘이 좀 많이 부족할 것으로 봐서 좀 종목을 좀 잘 선택하셔야지만 좀 실패하지 않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중현 대표가 선택한 9월 이후 우리 시장에서 눈여겨봐야 될 섹터, 로봇 섹터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제가 두 분이 말씀하신 섹터, 이 로봇과 AI에 대해서 종목을 안 여쭤본 거는 잠시 후에 두 분이 또 5종목씩 선택을 해주셨는데 이 안에 물론 이 섹터 안에서도 종목이 나왔겠죠. 로봇 있으실 거고 AI 있으실 거니까 그때 종목 이야기 때 좀 더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의 총평부터 하반기 우리 시장 전망에 두 분의 눈에 들어오는 9월 이후 눈여겨봐야 할 섹터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특집 진짜 주식 3부 상반기 베스트 파트너분들과 함께 9월 이후 우리 시장의 전망과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 두 분의 눈에 들어오는 눈여겨봐야 할 뜨거운 종목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두 분이 선택하신 베스트 종목 탑5로 준비를 해 주셨는데 오늘 시간이 안 되면 세 종목 하고 나머지 종목은 또 다른 시간에 살펴보고 이렇게 하려고 했으나 시간이 충분히 될 것 같아서 5종목을 지금부터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별 기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현상준 대표 이 5종목을 어떤 기준에 놓고 선택을 하셨을까요? 늘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멘텀, 거래량. 특히나 올해 하반기에는 이런 기준을 갖고 보셔야지 그냥 섹터만 하나 놓고서 이 섹터 가겠다고 해서 아무거나 사시게 되면은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개별주 성향의 종목을 고르실 수 있는 눈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선별 기준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요. 앞서 저희 이슈 토크할 때 말씀하셨던 하반기에는 개별주 종목세가 아니겠느냐, 개별 종목세가 아니겠느냐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딱 어울리는 그런 종목으로 선택을 해주셨다 이거죠? 네. 좋습니다. 우리 한중현 대표는 어떤 기준에 놓고 선별하셨을까요? 로봇. 5종목이 다 로봇이에요? 이건 성의 문제 아닌가요? 아닙니다. 확실한 어떤 아닙니다. 그럼 로봇에서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로봇이 근데 5종목이면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 로봇주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요? 제가 정리한 건 40개 정도 어. 됐는데 이제 현상준 대표님께서도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진짜 여기야말로 완전 옥석 관리 제대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옥석 탑5 그래요. 그럼 로봇으로만 로봇으로만. 로봇의 옥석 탑5. 오, 이것도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종목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월 이후 내 마음속에 탑픽 종목, 그 첫 번째 종목 현상준 대표의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공개합니다. 현상준 대표의 첫 번째 베스트 종목은요. 온코크로스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AI를 말씀드린 만큼 또 첫 번째는 AI 기반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로 좀 가져와 봤고요. 이제 의료 AI 모멘텀이 있는 종목인데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신약 개발하면 왜 약값이 비싼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 그리고 인력을 제일 많이 투입을 하게 되죠. 사실 이 약 하나 자체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만큼 들어가는 시간과 역량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 그거를 AI로 좀 커버를 하면서 좀 그런 부분을 좀 단축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개발에서 좀 시작을 한다. 그래서 이런 AI 의료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온코크로스 갖고 와봤는데요. 서울대병원하고 이제 협력을 하면서 MOU 좀 체결을 하고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암이라든지 희귀 질환, 난치성 질환 신약 후보 물질을 계속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좀 앞으로 시장에서 받침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양자 컴퓨팅 활용을 해서 최종 물질을 도출한다는 그 이슈도 계속 외국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온기로 좀 작용이 된다고 하면은 하반기 한번 또 중간에 한 번 더 슈팅이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자리가 워낙 저점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고 한 번 더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코크로스 보면은 최근 들어서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이전 저점까지 거의 다 내려와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이 저점을 깨지만 않는다 하면은 물론 상단까지 가기는 물론 다소 어려워요. 그 이전에는 5월에 대한 이제 뭐 아마케라든지 여러 학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많이 오른 거기 때문에 그 절반인 중간까지만 가도 충분히 모멘텀이 좀 작용할 수도 있지 않겠냐. 좀 이렇게 좀 보시면서 단발적으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되겠고, 목표가는 12,000원 정도로 중간 정도 보시되 네. 손절가는 8,0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저점에서 뭐 매수해 보시는 전략 좋아 보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상준 대표의 첫 번째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온코크로스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자, 이어서 한중현 대표의 종목 살펴볼 텐데요. 9월 이후 내 마음속에 탑5 종목 중에 그 첫 번째 종목 과연 어떤 종목으로 선택하셨을지 공개합니다. 자, 우리 한중현 대표의 첫 번째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시간이 많으니까 네, 좀 길게 네 천천히 설명드려도 말씀해 되겠죠? 주셔야 됩니다. 뭐 로봇 섹터에 대해서 오랜만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많죠? 네, 하셔도 돼요. 뭐 이거 밤새실 거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네. 로봇 섹터의 이제 개요에 대해서 좀 오랜만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달라진 연초랑 그렇게 달라진 건 없어요. 로봇 섹터 자체가 다른 산업에 비해서 다른 점이 딱 하나 있다면 수요처들의 니즈들이 다 다르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은 로봇의 소위 말하는 팔을 원하고, 현대그룹은 로봇의 그 자율주행 관련된 그런 로봇들을 원하고, LG는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지금 경영 효율화를 하고 있고, SK는 지금 열심히 자금 조달하고 있고, 뭐 두산은 열심히 세일즈를 하고 있고 등등등, 다 일단은 마케팅 포인트, 세일즈 포인트 다 다릅니다. 이 말을 뭘로 정의하냐면 수요의 파편화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파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규모의 경제를 일으키기가 정말 어려운 산업이더라. 그러면 규모의 경제를 지금 누가 일으키고 있냐? 이미 중국은 규모의 경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로봇 기술은 전 세계 넘버원입니다. 그리고 그 중국의 로봇 기술은 우리나라보다 한 5년에서 7년 정도 앞선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네. 가장 보수적인 그런 관점이. 그러면 어차피 지금 로봇 섹터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국을 이기고 뭔가 차별화를 만들고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제 범용적인 제품을 팔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적을 찍어내는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실적은 진짜 유의미한 실적들, 매출 말고 영업이익 단에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봤을 때 이제 로봇 섹터를 바라봐야 되는 관점은 이익이 잘 날고 지금 영업이익이 잘 날 그런 로봇 섹터의 종목들을 보는 게 아니라 아싸리 캡티브 마켓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그 마켓에서 정확하게 요구사항들을 이제 열심히 잘 수행해 줄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좀 보는 게 맞을 텐데, 그래서 이제 연초에 로봇 섹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했을 때 대기업이 이제 뭐 투자하거나 그런 걸 보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런 이유거든요. 왜냐하면 수요가 본인들이 정확하게 찍어주니까. 그렇게 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저 레인보우가 그 무지개가 7가지 색깔로 표현이 되잖아요. 저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명 자체가 로봇에 들어가는 7개의 핵심 그 기술에 대한 그 로보틱스다. 그거를 이제 그 대표이사님께서 그걸로 이제 사명을 지으신 거거든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뒤에는 삼성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든든한 뒷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한테 정확하게 개발의 방향을 찍어주고 있고 그 개발의 방향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정말 잘 이행을 해주고 있거든요. 다른 종목들은 그 대표님들 이제 로봇이라는 산업 자체가 워낙 좀 엔지니어적인 그런 산업이다 보니까 그 대표님들이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것들이 따로 있으세요. 하지만 대표님들이 하고 싶어 하는 로봇과 시장이 원하는 로봇은 사실 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대표님들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로봇보다는 삼성이 하고 싶은 로봇을 그냥 열심히 만들어주는 아주 잘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다. 그렇게 봤을 때 가장 잘할 수 있는 회사가 일단 첫 번째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서 일단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중현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첫 번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어서 현상준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지 두 번째 종목 공개합니다. 현상준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은요, 이스트소프트입니다. 역시 소프트웨어 쪽도 선택을 해주셨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저도 좀 길게 얘기해도 될까요? 네, 하십시오. 네. 뭐 그거와 관련해서 이 종목에 대한 이슈도 말씀드리고 기술적인 분석도 같이 한 번 더 점검을 하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트소프트는 AI 소프트 전문 기업이고 영업이익이 이제 8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한 만큼 다른 것보다도 숫자가 찍히는 종목을 항상 보셔야 된다고 늘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실적이 나오고 영업이익이 받침돼야만 하지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되면은 종목과 섹터 자체가 죽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그리고 섹터를 좀 잘 보셔야 되겠다. 좀 옥석 가리기를 잘 하셔야 된다.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AI 소프트웨어가 꾸준히 성장하는 만큼 이 종목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실적 회복에 대해서 지속적인 좀 모멘텀이 좀 작용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자산 운용업의 실적이 또 같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도 실적 개선감이 좀 효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지금 페르소다 AI가 월간 계속 지속적인 매출이 나와주고 있다는 것 또한 이 종목의 좀 강한 강점이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제 AI 섹터 말씀을 드리면서 LG AI 연구원, 그러니까 5개 이제 업체 중에서 LG 관련된 컨소시엄으로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좀 보여오고 있다는 점 또한 향후에 좀 모멘텀이 작용될 수 있겠다까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네. 대국민 AI 산업 실적 개선 효과감까지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좀 섹터의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차트를 한번 보고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좀 멀리 한번 봤어요. 매크로로 멀리 한번 봐봤는데 거래량이 이전에 지금 12월, 그러니까 작년 12월부터 터지고 나서 쉬어주는 구간이 분명히 나와줬고 다시 한번 더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보시면은 거래량이 나왔던 부분, 이 부분에서 이전 거래량을 상회하는 거래량이 나오게 됐을 때 물량을 소화해 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또 향후에 지속적인 또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매물을 좀 치워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전 거래량의 제일 상단에 와 있는 한 3만 원 부분까지도 충분히 가질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은 1차적으로는 한 2만 4천 원에서 한 2만 5천 원 정도까지 1차적으로도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혹시 더 모멘텀이 작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전 고점인 3만 원까지도 볼 수 있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19,000원 정도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현상준 대표의 두 번째 종목 이스트소프트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중현 대표의 두 번째 종목 지금부터는 이제 좀 빠르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공개합니다. 자, 한중현 대표 두 번째 종목 로보티즈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방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제 마음속에 1등이었다면 로보티즈는 현재 시장의 1등입니다. 로봇 섹터 안에서도 유일한 그 이제 역사적 신고가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그리고 그 이제부터는 로봇 쪽이 좀 나오는 얘기가 휴머노이드에 대한 얘기들이 분명 뒤따라 나올 텐데 현 시점에서 휴머노이드 쪽으로 가장 많은 부각을 받고 있고 실제로 거래량을 가장 많이 쌓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두 번째로 로보티즈를 한번 배치를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중현 대표의 두 번째 탑픽 종목은 로보티즈 말씀해 주셨고요. 자, 9월 이후 내 마음속에 탑픽 종목,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종목 현상준 대표의 세 번째 종목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합니다. 현상준 대표의 세 번째 종목은 K옥션이네요.
STO 쪽으로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STO 뭐 스테이블 코인 같이 엮여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선정을 좀 해봤고요. 어제 뭐 미술품 공동구매 이제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토큰 증권이라든지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이 나올 때마다 튀어줄 수 있겠다. 그리고 이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일정에 대한 매매 좀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은 8, 9월 지속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섹터가 또 이쪽이다.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스테이블 코인이나 뭐 STO 관련된 이런 부분도 조금씩은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차트를 보고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전에 보시면은 자, 1월부터 해서 강한 상승세가 나와졌던 K옥션이에요. 그리고 나서 충분히 쉬어준 다음에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상승 추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이전에 있었던 흐름을 다시 한 번 더 올라주는 이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잠깐 좀 가까이 좀 보시면은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지만 이전 고점을 다시 한번 넘어주는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를 53,000원 정도로 짧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고 혹시 이 부분을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5,300원을 어느 정도 보시고 5,300원을 만약에 넘어주게 된다라면은 그 부분을 지지 라인으로 보고 다시 한번 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다. 언급을 드리면서 목표가는 일단 5,300원, 손절가는 4,000원 정도로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상준 대표의 세 번째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은 K옥션을 말씀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한중현 대표가 선택한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세 번째 종목 공개합니다. 현상준 대표의 세 번째 종목은요, 하이젠 R&M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그 방금 이제 로보티즈에서 휴머노이드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사실 로보티즈 이전의 휴머노이드 테마라고 할게요. 휴머노이드 테마의 넘버원 종목은 바로 하이젠 R&M이긴 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서야 로보티즈한테 좀 수급을 뺏겼지만 어쨌든 휴머노이드에 대한 얘기가 계속 이제 로봇 얘기가 나오면 뒤따라서 휴머노이드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텐데 우리나라에서 휴머노이드 관련주로 직접적으로 거론되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 중에 1등이 로보티즈, 그리고 2등이 하이젠 R&M이라서 이렇게 두 종목은 좀 휴머노이드 관련주로 미리 좀 알고 한번 가보자 이런 의미에서 한번 세 번째로 제시를 해드려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이젠 R&M 휴머노이드 우리 한중현 대표의 세 번째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현상준 대표의 이제 벌써 네 번째 종목이네요. 9월 이후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그 네 번째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현상준 대표의 네 번째 종목은요, 두산 테스나입니다. 두산 테스나 어떤 내용일까요? 두산 테스나는 최근에 이제 투자자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종목이에요. 테슬라에 이어서 이제 애플칩 수주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그런 파운드리 이슈가 있을 때마다 튀어주는 그런 종목인데 하반기에도 그런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TSMC가 다 모두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삼성전자로 다시 한 번 더 파운드리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겠다. 좀 그런 기대감을 갖고요.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산 테스나는 전체 매출의 95%가 삼성전자 향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 1차 벤더로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계속 튀어주는 모습, 거래량이 나왔다는 부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추세가 여전히 잘 이어가면서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점 지속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단기 한 4만 원 정도로 보시고 손절가는 32,5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상준 대표의 네 번째 종목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한중현 대표의 네 번째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공개합니다. 한중현 대표 네 번째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로봇 종목만 다 나오다 좀 힘드네요. 두산 로보틱스 네 번째 종목 어떤 내용일까요? 종목 5개 진짜 힘드네요. 자, 로봇 얘기하면 두산 로보틱스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그럼 두산 로보틱스가 실제로 어떤 걸 잘합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두산 로보틱스 한다고 하는 건 많지만 실제로 그걸 돈을 벌고 있는지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밑에도 적어드렸지만 상징성 1등이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국내에서 로봇 대표적인 로봇 관련주가 뭐가 있습니까 했을 때 항상 거론되는 건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본업에서는 뭔가 좀 애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를 만한 이유가 뭐가 있을지 고민을 해봤을 때 얘는 이제는 좀 재밌습니다. 그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 구조를 아시는 분들 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두산 로보틱스는 1대 주주가 두산이에요. 두산의 지주사입니다. 근데 두산의 지주사가 지분을 얼마나 갖고 있냐면 대략 한 68%, 70%가 조금 안 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50% 플러스 1주. 그러니까 의결권을 이미 다 행사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50%를 넘어가는 그런 지분만큼을 충분히 이제 좀 팔 거란 그런 유인이 이제 주 두산을 입장에서는 충분히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두산이 지금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그런 스케줄도 많을 텐데 그렇게 봤을 때 일단 대출은 좀 많이들 땡겨왔는데 그러면 좀 회사 지분 매각 혹은 파이낸싱해서 뭔가 해볼 수 있을 게 없을까? 그렇게 봤을 때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 매각을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겠다.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을 매각을 고려를 할 때 그때 주가가 낮은 주가에서 매각을 하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이제 주가를 좀 부양을 시킨 다음에 그때서야 매각을 조금 주선을 할 텐데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는 어떻게 주가를 부양할 것인가? 아마 이런저런 뉴스 플로우들 그런 것들 노출시키면서 그럴 때 주가가 좀 오를 때 그때 한번 매각을 준비할 겁니다. 그 말인즉슨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호재 뉴스가 나오고 거기에 주가가 반응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는 좀 집중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산 로보틱스 네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고요. 자, 계속해서 현상준 대표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9월 이후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다섯 번째 마지막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현상준 대표의 마지막 종목은 메커스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좀 반도체 두 개를 좀 가져와 봤어요. 좀 다섯 번째까지 오면서 AI 두 개, 그리고 뭐 STO 하나, 그리고 반도체 두 개를 이렇게 갖고 와봤는데 이제 오늘 이제 로봇주가 이제 어느 정도 갔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이제 AI하고 고성능 반도체 이쪽으로 이제 넘어갈 것이다. 이제 섹터가 이제 이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반도체 쪽으로 좀 갖고 와 보게 됐고요. 자, 비메모리 반도체 솔루션 기업으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또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027년까지 3년에 걸쳐 600만 주를 소각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그런 시장의 분위기에도 발을 맞추고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AI, 뭐 자율주행,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좀 특화되고 있는 종목들 같이 보셔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갖고 와보게 됐고요. 고부가치 산업의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유통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더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한번 보면서 향후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커스가 최근에 보시면은 이전에 참 많이 잠잠했다가 최근 들어서 많이 다시 한 번 더 집중을 좀 사람들이 시장에 좀 집중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7월에서 8월 정도에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은 22,000원 정도를 좀 어느 정도 좀 지지해주고 있어서 1차 목표가로는 한 26,000원 정도로 짧게 보시고 손절가 19,000원 혹시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되겠다까지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상준 대표의 다섯 종목 다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9월 이후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한중현 대표의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한중현 대표의 마지막 종목은 원익홀딩스네요. 아유, 고생들 하셨습니다. 5개 다 왔네요. 로봇 섹터 안에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랑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종목 하나만 꼽으라 원익홀딩스입니다. 메타랑 관련이고요. 그리고 이제 52주 신고가인데 조만간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 종목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원익홀딩스 이렇게 소개 네. 끝내는 걸로 네. 할까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한국경제TV를 대표하는 두 분과 함께 탑픽 섹터부터 베스트 종목까지 만나봤는데요. 그럼 두 분이 공개하신 눈여겨봐야 할